요 리뷰는 나이트로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 부츠도 리뷰용으로 보내주셨고 물론 끝나면 제가 반납을 할 거예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제작 지원을 해주신 나이트로 코리아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사는 서울남자 웅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비 리뷰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신상 장비 나이트로의 부츠 캐피탈과 셀렉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먼저 같이 해보고 캐피탈을 위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셀렉트는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빰. TLS 레이싱 시스템 피팅을 하는 방식 설명이, 내용물은 파워 스트랩 사용 방법을 요런 것도 들어있어요. 없습니다. 셀렉트도 개봉을. 캐피탈은 이거 블랙 색상인데 오렌지색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진,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블랙을, 자, 정면, 바깥쪽, 후면, 안쪽. 일단 외관에서 보이는 특징은 나이트로만의 TLS 시스템이 역시 보이고요. 아웃셀이 일반적인 패브릭 재질이 아닌 뭔가 단단한 패브릭과 플라스틱의 중간 정도의 그런 느낌? 이 토우캡 쪽과 뒤꿈치 쪽에는 조금 더 하드한 타입에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습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소재가 가죽 느낌입니다. 역시나 토우 쪽과 힐 쪽에는 단단한 재질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정면, 바깥쪽, 후면, 그리고 안쪽. 눈에 띄는 부분은 나이키 에어 같이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는 노란색 마크, 비브람이죠. 비브람이 뭔지는 잠시 후에. 캐피탈도 여기 비브람.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피, 아웃셀의 크기는 작아 보여요. 해머보드라든가 카빙의 고속 위주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얇은 허리에 데크를 쓰다 보니까 이 외피가 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트로 부츠는 얄쌍한 느낌이에요. 자, 외형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나이트로는 어떤 브랜드인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로는 1990년 토마스 딜라고와 셉 아델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브랜드다. 1990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30년이 됐다. 동료들은 항상 집에서 일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사용자의 스타일이나 레벨이 무엇이든 간에 스노우보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글들을 많이 써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인간 중심의 그런 기업 마인드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탑시트라던가 베이스나 이런 곳에 수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드를 타는 이 산과 이 지구를 위해서 조구루의 나무 캠페인, 이미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136억 그루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나이트로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좀 생각하고 자연을 위한 재생산 활동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외국 기업들은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해요. 나이트로는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 그리고 어페럴까지 스노보드 토탈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브랜드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버튼, K2, 나이트로. 캐피탈은요, 나이트로에서 나오는 부츠 중에 가장 하드한 부츠입니다. 1819 시즌부터 새롭게 선보인 모델입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조금 더 하드하고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원하는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셀렉트의 상위 라인으로 더 하드하고 더 반응성 빠른 모델이 이 캐피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에서 부츠를 만들 때 쓰는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는 부츠입니다. 이 TLS 시스템, 이거는 나이트로에서 개발하고 나이트로만 사용하고 있는 레이싱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풀러진 상태에서 이걸 잡고 몸쪽으로 쭉 이렇게 당기면 피팅과 고정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여러 가지 레이싱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드 타면서 써본 것 중에서는 스피드는 가장 빠른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톱니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 부츠의 끈이 내가 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톱니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TLS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었는데, 요게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1718 시즌 때 이 부분의 톱니, 이게 지금 4개로 돼 있거든요. 4개로 돼 있는데 1718 시즌에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톱니를 2개만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끈 풀림 현상이 있어서 우리나라 라이더들한테 많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은 이 톱니가 4개로 바뀌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프레스를 주면은 이렇게 반대로 당겨질 거 아닙니까? 톱니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더더욱 강하게 결속이 돼요. 라이딩을 하면 할수록 밑에가 당겨지죠. 그러면 더더욱 톱니가 꽉 물리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718 시즌 때 그 이슈, 그 이후로 나이트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걸 다시 개선을 해서 이게 풀리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캐피탈은 어떻게 강도를 올렸냐, 웹픽 여기 보이죠? 여기 절개, 여기까지가 그냥 전체가 원몰드로 되어 있어요. 요런 부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요런데 요렇게 잘라진 부츠들이 많은데, 이 부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도를 많이 주는 라이딩을 할 경우에 이 토가 눈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웨피가 벗겨지거나 바인딩의 스트랩이나 토캡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진짜 꿈쩍도 안 합니다. 한번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나이트로의 강한 부츠들의 특징은 이 파워텅에 있습니다. 이미 부츠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탈부착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쉽게 빠졌어요.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게 2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얘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캐피탈 부츠는 강도가 8에서 12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워텅을 하지 않은 상태가 강도가 8인 거고요. 이 파워텅을 넣으면은 강도가 9, 그리고 파워텅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강도가 달라요. 같은 힘으로 했을 때 얘는 이 정도 휘어져요. 같은 힘으로 했을 때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강도에 맞춰서 부츠를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와우. 저 같으면은 일단은 1번 텅을 넣고 사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다 그러면 빼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쓰고, 쓰다가 얘가 어느 정도 강도가 좀 무너진 것 같아, 특히 발목 쪽에서, 그럼 그때 다시 강력한 걸로 바꿔서 플렉스를 좀 살려서 또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사용하고, 저는 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발목 전 꺾임에 대한 수명이 어떤 걸 써도 너무 짧아 그러신 분들께는 이게 2개나 준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처음부터 완전 그냥 무조건 깁스처럼 딱딱한 걸 원해. 그럼 처음부터 이거 끼면 되겠죠? 이 리뷰 전에 피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부츠 피팅 해볼 때 이렇게 발목 누르면서 강도 체크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한쪽 발씩 끼고 했었거든요. 셀렉트는 살짝 꺾이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제가 누르니까 자꾸 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뒤꿈치가 따라서 올라왔다는 건 뭐죠? 안 접힌다는 뜻이지. 예, 그만큼 강력함을 갖고 있고 그만큼 빠른 반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츠다. 그 피팅을 해본 느낌으로는 캐피탈이 현존하는 부츠 중에 가장 강한 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를 꼈을 때 탈론 정도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하드한 부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한다는 그 제품들 몇 가지 있죠. 그 제품들은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셀렉트랑 캐피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셀렉트가 나이트로에서도 가장 하드한 부츠였었잖아요. 이 부츠는 그들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더 강력한 느낌이 있었어요. 요거랑 탈론 그 정도가 가장 강한 급에 속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나이트로의 상급 부츠들은 아웃솔에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어 댐핑은 나이키 에어에서도 쓰잖아요. 공기층으로 충격을 흡수해준다. 이 노란색 마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브람이라는 건데요. 이 노란색 마크. 비브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 신발에 이 아웃솔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군화를 납품하면서 이 기업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군화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기능성의 깔창을 만들어냅니다. 주로 만드는 제품들이 작업화라든가 등산화,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력이 좋아야 되는 그런 아웃솔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로 부츠에서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닌 비브람이라는 전문 회사 거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캐피탈에는 아티그립이라는 가장 이제 상급 아웃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 트랙이라는 이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의 눈이 많이 오거나 길이 많이 얼거나 그런 곳에서 사용할 때 가장 최적화된 아웃솔을 쓰고 있습니다. 비브람. 요거는 뭐냐면 이제 D3O라는 소재인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요 이제 밑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보호대 있잖아요. 프로텍터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인데 충격은 흡수해 주지만 유연성은 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스펀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충격을 빵 하고 받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얘가 경직이 되면서 그 충격으로는 보호를 또 해줘요. 그런 소재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때리면 안 들어갈려나? 들어가는데? 이게 셀렉트보다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외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발목이 접히는 부분에서 하는 부츠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건 보시면 조금밖에 안 들어갔죠. 얘는 이 단단한 소재의 이 아웃셀이 여기까지 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강도를 올려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반응성 빠르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라이너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너를 분리했는데요. 이 아웃셀에 여기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요. 가장 위에 끈을 당기면 쭉 뒷 종아리까지 연결이 돼서 더 강하게 피팅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쓸 때는 여기 파워 스트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짐으로써 저는 강도가 좀 떨어졌다고 느꼈거든요. 이 부분을 나이트로 코리아에서 본사에다가 지속적으로 파워 스트랩이 있어야 된다 요청을 해서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적용된 파워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게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요거를 당겨서 내가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내가 감도 조절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는 안 될 것 같다. 이만큼을 당길 때 맨 끝에 딸려서 조여지는 거니까 그닥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살펴봤는데 이 파워 스트랩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파워 스트랩을 해놨어도 이 양쪽 끝에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항상 같은 강도로밖에 날 못 조여주잖아. 그런데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꽉 내가 조이고 싶다. 그럼 이 길을 짧게 세팅을 해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짧게 세팅해 놓으면 난 이걸 조금만 당겨도 이쪽이 꽉 조여지는 거지. 너무 강한 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제일 크게 해놓는 거죠.
제일 널널하게 해놔도 없었을 때보다는 파워 스트랩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피팅감이 강력해지죠. 스트랩만 있는 게 아니고 종아리 뒷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될 수 있게 또 여기에 하나의 텅이 같이 전체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성향을 이 나이트로 코리아에서 잘 파악을 한 거죠. 여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게 만든 거는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이너를 조이는 요 시스템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미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이건 좀 신뢰도가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 타고 나서 보면 그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조여지는 그 느낌이 없구나. 지금은 라이너를 조여주는 이 끈이 여기 양쪽으로 들어가서 당기면은 조여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X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를 제가 잡고 당겨도 안 빠지죠. 지금도 많은 브랜드들의 이 이너가 조그만 버클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나는 이거 너무 믿음이 안 가. 나중에 보드 다 타고 나서 내가 이거 풀을 때 보면은 그것들은 좀 헐렁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더 이상 그런 불안함에서 내가 좀 해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를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옆으로 그래야 빠져요.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라이너를 붙잡아주는 요 시스템이 이 뒤꿈치까지 이렇게 돼 있고 앞쪽은 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끈 위로 보강제 이렇게 생긴 거 당기면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거 K2의 콘다 같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과거에 안쪽이 그냥 끈으로 돼 있었어요. 끈이 정확한 위치에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쪽으로 뭐 쏠린다거나. 그런데 저게 있음으로써 이 정확하게 발목 부분을 전체적인 피팅을 골고루 다 눌러준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들어가 있음으로써 발목 쪽 꺾임에 대한 강도도 한층 더 보강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너 살펴볼게요. 새거 냄새. 인솔도 오솔라이트와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인솔이 되겠고, 나이트로 인솔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D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툼하고 쿠셔닝이 좋습니다. 나이트로 같은 경우는 이 라이너를 클라우드라는 걸로 등급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는요, 열성형이 되는 라이너입니다. 내가 신어서 나의 체온으로 성형을 하는 저온 열성형도 가능하고요. 오븐이나 히팅기를 사용한 그런 히팅 열성형도 가능합니다. 저는 꼭 열성형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클라우드 10은 이 나이트로에서 나오는 라이너 중에 가장 열성형의 폭이 큰 라이너예요. 인투이션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인투이션 라이너에도 등급이 있어요. 열성형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리고 열성형이 뭐 전체가 다 되느냐, 뭐 뒤꿈치랑 앞꿈치만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뒤꿈치 쪽에 확연하게 지금 요 V자로 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복숭아뼈 아래, 그리고 뒤꿈치 위쪽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드를 타시다 보면 특히나 기울기를 많이 쓰게 되면 발 뒤꿈치가 내가 이렇게 기울였을 때 같이 이게 딸려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뒤에 잡아주는 게 없으면 발이 쏙 하고 빠집니다. 이 나이트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거기가 좀 두툼해 이러신 분들은 너무 그게 튀어나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대로 또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온, 열을 뺏기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소재입니다. 나는 보드 탈 때 발이 너무 시려워, 뭐 이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꼭 이 부츠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츠를 보시더라도 저런 부분 체크하셔서 요건 조금 더 보온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새로 나온 모델인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좀 부각이 돼 보였죠. 그러면 제가 느끼는 이 부츠의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이 라이너가, 이 이너가 이 종아리 부분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 되게 좁은데, 그런데 여기가 이 벨크로예요. 벨크로. 그래서 종아리가 많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두꺼우셔도 이게 안 닿아요. 이게 이렇게 안 닿습니다. 이게
저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닿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나를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부츠를 신었을 때. 근데 이거는 그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게 아쉬워요. 과거처럼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 과거에는 그렇게 하든가, 이제 새로운 게 적용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스텝을 안 한다,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럼 요거 넓혀주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요렇게 좀 넓혀주면 되잖아. 딱 붙일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피탈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캐피탈 부츠의 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할인 전 가격입니다. 71만원입니다. 자, 71만원을 들으면 와 비싸, 무슨 부츠가 71만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가장 하드하다고 나온 부츠들의 평균 가격이 8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89만원, 91만원, 그리고 70만원 후반대에 이 포지셔닝의 부츠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요 나이트로의 캐피탈 부츠의 71만원은 저렴한 가격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기술력이나 어떤 성능이 제가 피팅을 해봤을 때는 빠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부츠를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렉트입니다. 이 셀렉트를 제가 왜 가격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들고 나왔냐, 1819 시즌에 캐피탈 부츠가 새롭게 선보이기 전까지 나이트로에서 가장 강한 최상급 라인을 지키고 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피팅을 해본 결과 이 강도는 다른 부츠의 그 가장 강력한 라인에 있는 것과 거의 셀렉트랑 비슷한 강도였어요. 중요한 거는 이 셀렉트는 이번 시즌 신상의 소비자 가격이 58만 9천원입니다. 소비자 가격 기준의 50만원대의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진 부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50만원대니까 할인이 들어간다면 실구매하는 가격은 아마도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더 아래로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로의 부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은 우리가 캐피탈을 통해서 다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캐피탈과 다른 점이 뭔지만 보아도 셀렉트가 어떤 부츠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캐피탈은 반응성이 8에서 10이에요. 그리고 프리덤이 2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강도로 보면 돼요. 반응성이 빠르기 때문에 자유도가 없다, 발목을 잡아준다. 셀렉트 볼게요. 9에서 10이에요. 셀렉트도 결코 무른 부츠가 아닙니다. 셀렉트도 아주 강력한 부츠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쪽 발씩 넣고 피팅을 해봤을 때는 캐피탈이 셀렉트보다는 더 하드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캐피탈과의 다른 점은 대부분은 거의 비슷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외피가 달라요. 네, 요 아웃셀의 소재가 요건 이렇게 가죽 소재고요. 이 부분 발목의 자유도를 얘는 조금 높여놨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가 돼 있죠. 그 외에 요 뒤에나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닥도 역시 비브람의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아웃솔은 그 아이스텍 기술은 들어가지 않은 아웃솔이 되겠습니다. 뭐 TLS 시스템은 당연히 모든 모델이 똑같고요. 라이너에 요 서포터 해주는 요 보강제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요 파워 스트랩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네스 뒤쪽 턴까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라이너가 캐피탈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진보한 라이너였던 클라우드 9이 들어가 있는데, 저 클라우드 10의 차이점은 열성형을 했을 때 열성형의 범위가 10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인솔도 오솔라이트의 3D 인솔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이 바닥에 보온을 위해서 깔려 있는 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58만 9천원. 저렴하게 이런 좋은 부츠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은 셀렉트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이트로의 최상급 라인에 있는 두 개의 부츠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딥한 카빈과 속도와 턴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UH가 긴 해머데크나 또는 전향각 세팅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부츠의 성향이 첫 번째로는 강도가 높은 부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반응성을 요합니다. K2라든가 라이드라든가 선호를 받고 있는 제품이 몇 개 있죠.
있고요. 그런데 이 나이트로에도 2년 전부터 이렇게 캐피탈이라는 아주 강력한 부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라이더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2년 전에 이게 나올 때 하필 그 타이밍에 나이트로에서 TLS 시스템을 갑자기 톱니를 2개로 줄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나이트로 부추 자체가 외면당했어요. 바로 그 이듬해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강력하게 톱니를 4개로 바꿈으로써, 그전엔 3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4개로 바꿈으로써 큰 풀림이 없는 그런 TLS 시스템으로 다시 재탄생을 했고요. 강도와 반응성적인 측면에서 이 캐피탈은 두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셀렉트조차도 여러가지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이 2개의 부추는 지금까지 몇 개의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라이딩 위주로 타시는 라이더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을 늘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 부츠는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캐피탈은요 찌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진짜 센 거, 정말 센 거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은요, 나도 강한 거 쓰고 싶은데 나는 조금 예산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브랜드의 같은 가격대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드함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물론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강력한 하드함을 필요로 한 라이딩이나 프레스를 아직은 주지 못할 뿐더러,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고가의 지출을 하는 것 자체가 스노우보드와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의 레벨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운드까지는 얘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라운드 트랙이나 지빙 하시는 분들은 쓸 경우에 전혀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처는 나이트로가 들어가 있는 모든 샵에서는 셀렉트는 거의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캐피탈은 팝스노우랑 자이온이랑 원에이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트로의 캐피탈과 셀렉트 부츠를 리뷰해 봤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새로운 또 리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셀렉트를 나는 더 하드하게 만들고 싶어. 만약에 이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요거 구매해서 넣으면 더 하드해지잖아요.